손흥민 재계약 거부 핵심 원인 밝혀졌다. 첼시전 방문한 뉴캐슬 스카우터 1100억 역제안에 난리난 상황. 이번에도 당연히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도전을 시작하는 한국 축구의 캡틴 손흥민, 토트넘 위 말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을 치른다. 월드컵 본선을 약 2년 반 앞두고 시작되는 긴 도전 여정의 시작점이다. 손흥민에게는 벌써 네 번째 월드컵 도전이다.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2022 카타르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그만큼 성장했다. 손흥민은 1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도 진중한 자세로 도전에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흥민은 난 그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뿐이라면서 난 미래나 과거에 살고 있지 않고 현재를 살고 있다. 다가온 두 경기, 16일 싱가포르, 21일 중국전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여정은 길다. 좋은 길을 가다가 떨어질 때도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 면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팀을 잘 지켜줘야 한다. 최종 예선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첫 상대인 싱가포르 155위는 131계단이나 되는 한국 24위 과위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격차에서 보듯 약체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 조별리그에서 전북 현대를 이긴 라이언시티라는 만만치 않은 프로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싱가포르 대표팀 명단의 절반 정도가 라이언시티 선수들로 채워져 있다. 손흥민은 A매치로 싱가포르를 상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소속팀 토트넘이 지난 여름 아시아 투어를 할 때 라이언시티와 붙어본 경험이 있다. 당시 토트넘이 5에서 1로 대승을 거뒀으나 전반전까지는 1에서 1로 팽팽했다. 라이언시티가 선제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전반전 막판 해리 케인, 현 바이에른 뮌헨 위 페널티킥 골로 1에서 2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이 경기를 떠올리며 조심해야 한다. 분명히 위협적인 선수들이 있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 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한국계 귀화 선수 송이영, 수라바야에 대해서는 상대를 존중한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 선수가 내일 경기장에서는 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황희찬, 울버햄프턴과 경기를 치를 때도 나에게 희찬이는 동생이 아니라 그저 위협적인 상대편 선수였다. 고 힘줘 말했다. 싱가포르가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칠 거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6에서 0대승을 거둔 경험이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짚기도 했다. 손흥민은 분명한 건 어떤 팀이든 상대가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뚫기 힘들다 면서 베트남전처럼 찬스를 일찍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찬스를 일찍 성공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단짝이던 스트라이커 케인이 이적한 가운데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의 주포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상대 수비진으로부터 더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울버햄프턴과 경기에서는 경기 막판에는 사타구니를 밟히기도 했다. 손흥민은 경기하다 보면 밟히기도 까이기도 한다. 나도 가끔 걷어찬다. 미어 웃었다. 이어 시차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외에 몸 상태는 좋다. 고 강조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선수들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움 안에서 섬세한 플레이, 약속한 플레이 훈련을 다 하고 있다 면서 이런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큰 무기라고 말했다. 또 골대, 변성환호 16강 빨간불, U17 월드컵 2연패. 2분 만에 실점 오른쪽 화살표 결국 프랑스의 0에서 1석패. 한국 남자 17세 이하
U17 축구대표팀이 강적 프랑스를 넘지 못했다. 16강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15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2조 2차전 유럽 강호 프랑스와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그야말로 졌지만 잘 싸웠다 였다.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한국은 매서운 공격력을 뽐냈다. 하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은 대회 2연패를 당했다. 지난 12일에 열린 조별리그 첫 경기 미국전에서 1-3으로 패했다.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프랑스를 잡아야 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됐다. 현재 프랑스와 미국이 2연승, 승점 6을 거뒀고 한국과 부르키나파소는 2연패에 빠졌다. 한국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3차전에서 아프리카 다크호스 부르키나파소와 맞붙는다. 한국은 조 3위를 기록 중이다. 부르키나파소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다른 조 3위 팀들의 결과를 살펴야 한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출전했다.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팀과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4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은 U17 월드컵에 7번째 출전했다. 앞서 1987년, 2009년, 2019년의 역대 최고 성적인 8강에 올랐다. 한국은 홍성민 골키퍼를 비롯해 강민욱, 유민준, 윤도영, 백인우, 김명준, 진태호, 양민혁, 배성호, 서정혁, 이면섭이 선발 기회를 얻었다. 프랑스는 2023 유럽축구연맹 U17 챔피언십 준우승팀답게 초반부터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다. 한국도 고전했다.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다. 프랑스의 세트피스 전술이 좋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을 향해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페널티 박스 밖에 있던 마티스 아마구에게 낮은 크로스를 건넸다. 아마구는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시작부터 위기에 몰린 한국도 반격에 나섰다. 공격적인 프랑스의 뒷공간을 노려 역습을 가했다. 전반 14분에는 좋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진영까지 공격을 이어갔다. 하지만 윤도영의 마지막 아웃프런트 패스가 부정확했다. 전반 21분 백인우도 좋은 크로스를 선보였다. 전반 40분에는 공격수 김명준이 상대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이번에는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삼켰다. 결국 한국은 동점을 만들지 못한 채 전반을 마쳤다. 하지만 공격 찬스를 늘려가며 분위기를 되찾는 것은 긍정적이었다. 한국은 후반에도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런데 골운이 따르지 않았다. 골대 불운이 또 있었다. 후반 13분 백인우가 환상적인 돌파를 통해 오른쪽 측면을 뚫어냈다. 공이 라인을 넘기 직전에는 몸을 날려 크로스를 올리는 투혼까지 선보였다. 이어 뒤에서 달려 들어오던 진태호가 강력한 왼발 발리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반대편 골대를 강타했다. 진태호도 상당히 아쉬워했다. 이번 대회 한국은 벌써 3번이나 골대를 맞췄다. 1차전 미국과 경기에서도 2차례 골대 불운의 승리를 놓쳤다. 한국은 후반 18분 이창훈과 차재훈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교체 출전한 차재훈은 후반 23분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이번에도 슈팅이 골키퍼 품에 안겼다. 후반 29분 프리킥 상황에서는 강민우가 헤더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프랑스는 발이 무거웠다. 동남아의 덥고 습한 날씨에 고전하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프랑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한국은 이 틈을 노려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기다리던 동점골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마지막 코너킥 찬스마저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결국 우세한 경기 흐름에도 0-1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3. 아버지 피셜, 오른쪽 화살표 미소를 잃었다. 내년 아스날 떠날 가능성 높다. 예상치 못한 경쟁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아스날 소식을 전하는 찰스 와츠 기자는 15일 한국 시간 주전 경쟁에서 밀린 아론 램스데일은 내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했다. 램스데일의 아버지는 최근 하이버리 스쿼드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램스데일은 최근 미소를 잃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램스데일은 2021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떠나 아스날에 입단했다. 이후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아스날의 뒷문을 든든히 지켰다. 2시즌 동안 모든 대회 72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골키퍼들의 경쟁 체제를 원했다. 이에 따라 브렌트포드의 주전 골키퍼인 다비드 라야를 영입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아스날의 골문을 지키는 선수는 라야가 됐다. 라야는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빌드업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아스날의 주전 자리를 꿰찼다. 덕분에 경쟁에서 밀린 램스데일은 이번 시즌 단 7경기 출전에 그쳤다. 와츠 기자는 많은 사람이 램스데일이 받는 대우는 매우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라야가 계속해서 주전이 될 전망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와츠 기자는 개인적으로 2명이 골키퍼 체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램스데일은 내년에 아스날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밝혔다. 램스데일은 지난 5월 아스날과 3년 재계약을 맺었다. 아스날의 신뢰를 받으며 오랫동안 주전 수문장이 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라야 영입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변수로 2년 만에 아스날을 떠날 가능성이 생겼다.